등기법 3장 시간입니다. 자, 3장 시간에서는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 신청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인이 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등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신청인이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관이 하는 부분은 접수부터 완료 절차까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제일 먼저 신청인이 신청을 하죠. 자, 그래서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대위 신청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등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접수를 하죠. 접수한 후에는 심사를 합니다. 이때 심사는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심사를 해서 등기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됐을 때는 각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하를 하게 되면은 등기관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완료 후에 각종 절차들을 밟아 나가겠죠. 그래서 등기 완료 후의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누가 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하는 것이고, 접수부터 완료 절차까지는 등기관이 하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뭐 할 수도 있냐면 걷어들일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취하는 신청인이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의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신청 단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관이 아니라 등기 신청인은 첫 번째 등기를 뭐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의해야 한다. 여기서 촉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청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관공서일 때 신청이라는 말 대신 촉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이때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기 때문에 신청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신청주의의 이제 원칙은 당사자가 함께 가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입니다. 따라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만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를 얻는 사람만 있으니까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요.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 같은 경우는 권리 변경 등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것들, 즉 표시와 관련돼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등기는 단독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외적인 단독 신청의 종류는 판결이라든지 보존 등기라든지 상속 등기라든지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전자신청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의 방법에 의한 등기 신청은 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신청주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르게 한다는 말이 이제 첫 번째 직권에 의한 경우와 그 다음에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직권에 의한 경우도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관할 위반의 등기, 그 다음에 등기사항 위반의 등기는 절대무효, 당연무효죠. 형식적 유효권을 위반한 등기니까 따라서 직권 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직권 보존 등기죠.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일 경우에 직권 보존 등기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는 거죠.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가서 이제 직권에 의한 종류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를 명령을 했다라든지 하면 그때는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도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등기 신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당사자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해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당사자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인 당연히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법인도 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 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구, 그 자치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즉 종중이나 정당이나 교회, 동창회, 유치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가 된다라는 거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청은 누가 하느냐? 그 대표자 관리인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부정되는 경우. 자,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정되는 경우. 첫 번째 태아는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민법상 조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과 관련돼서는 등기를 한다라 그러면 전원 명의의 합유 등기가 되는 것이지 민법상 조합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립학교, 학교 이름 등기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등기하려면 재단법인이나 설립자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자체 읍면 리동. 자, 읍면 리동은 등기가 안 됩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셔야죠. 읍면 리동은 등기 안 됩니다. 시군구까지는 등기가 되는데 읍면 리동은 등기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하고 조금 다른 건데 신청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신청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행위 능력을 요하므로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권리자일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의무자는 권리를 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